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창문을 열고 골목길 차들의 색을 세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빨강 하나, 파랑 둘, 은색 셋. 처음엔 그냥 이상한 버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버스 사고로 왼손을 다친 후 피아노를 가르치던 제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살 지우라는 아이가 건넨 작은 색연필 하나가 놀라운 비밀을 깨어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매 순간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결정하는 작은 수문장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수문장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는 평범했던 일상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단 한 단어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두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왜 그렇게 부탁드렸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손글씨 한 줄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29살, 서울 마포의 오래된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창문을 열고 골목길에 늘어선 차들의 색을 세는 것입니다. 빨강 하나, 파랑 둘, 은색 셋. 왜 그런 걸 세냐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시선이 이상하게도 어떤 것들만 골라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수문장이 서서 통과시킬 정보와 걸러낼 대상을 가려내듯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 필터는 제 삶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원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작년 초 버스 사고를 당한 후로 왼쪽 손이 제 마음 같지 않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고양이처럼 뛰놀던 손가락이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삐걱거립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지는 생물은 아니더군요. 통증은 줄었지만 두려움은 커졌고 그 두려움은 제 삶을 조용히 잠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꼭 붙들고 비 오는 날이면 버스 뒷문을 피해 앞문으로만 타고 손을 쓰지 않는 곡들만 골라 아이들에게 리듬만 가르쳤습니다. 제 세계는 점점 더 작아졌지요. 그때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지우. 6살, 신발끈을 끝까지 묶지 못해 끌고 다니는 소년. 첫 수업날 그는 교실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왼손이 두려웠으니까요. 지우는 울음을 참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 질문은 제 귀를 간지리다 못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그는 교실 뒤에 남아서 저에게 색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글씨 쓰면 안 아플지도 몰라요. 이상하게도 그 말은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말이 느렸고 행동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서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천천히 색연필로 따라 썼습니다. 지후. 그 한 획 한 획이 제 머릿속 어디에선가 잊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색연필로부터 전해지는 미묘한 마찰, 종이가 살짝 울리는 촉감, 아이가 숨을 참으며 낼 새근거림.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왼손이 떨렸고 펜을 쥐기가 벅찼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노트를 고정하고 왼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그렸습니다. 도윤. 그 두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글씨는 마치 비에 젖은 땅을 긁은 것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자를 쓰는 동안 생각이 그 글자의 틈새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차색을 세고
밤에는 글자를 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관 자판기 옆에 작은 빨간 우체통이 있다는 것을 분명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선명하게 보였고, 골목 끝 슈퍼의 주인 할머니가 항상 왼쪽 귀걸이만 한다는 것도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특정 단어만 도드라지듯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볼래요. 다시요. 못해요. 제 귀에 가장 잘 들어온 건 다시요. 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에 검색창을 만들어 놓고 다시라는 단어를 굵게 표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지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카페에서 만났죠. 카페는 늘 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지우 엄마는 단정한 카디건을 입고 손톱을 초조하게 긁어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요, 다른 사람 말이 많으면 멍해져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에서는 뭔가 집중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는 선생님처럼 얘기해줘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자주 중얼거려요. 지금은 쉬는 소리 들어오지 마. 여기에 집중. 하고요. 지우가 그걸 따라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저도 필요해요. 그날 이후 저는 수업 중에 더 대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왼손 엄지. 엄지만 움직여. 아이들은 처음엔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두 자기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여기 보고 다시. 민서야, 지금은 쉬운 것부터. 교실은 이상한 합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소란 속에서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제가 아니,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작은 수문장이 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필요 없는 소리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하나의 줄기만 앞으로 통과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삶이 그렇게만 순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었어요. 빌라 계단이 미끄러웠고 저는 난간을 잡았는데도 발이 휘청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고 허공에 붕 떠오르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은 싸늘하게 비었습니다. 그때 왼손이 반사적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매끈한 벽돌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때렸고 몸은 탁 소리를 내며 지면으로 안착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아 달아빠진 운동화 콜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은 얼얼했고 무릎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나 억울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아주 작은 선택을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버티는 쪽으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그리고 조금 더. 옆에는 작은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들숨 4박, 멈춤 2박, 날숨 8박. 가슴에 떨림이 잦아들고 머릿속 잡음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텅 빈 사이에 조용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작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배운 걸 보여주는 날이었죠. 저는 손을 쓰지 않는 리듬 놀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는 놀이. 안전하고 무난한 프로그램. 그런데 공연 당일 아침 지우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피아노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말은 저를 겨눈 화살처럼 정확히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무대 뒤 어둠 속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문장이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하다. 안전하자. 다시. 다양한 간판들이 반짝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왼손 엄지. 그리고 검지. 천천히. 틀려도 괜찮아. 다시. 공연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준비한 리듬 놀이를 하려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은 변화를 해보려 합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 왼쪽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건반은 오래되어 약간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음을 잡고 왼손으로 아주 단순한 베이스를 눌렀습니다. 엄지와 검지 그리고 미끄러짐. 첫 마디는 엉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에이하고 실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심장은 목젖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대 앞줄에서 지우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다시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왼손 하나, 둘, 셋. 오른손과 부딪히지 않도록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여백이 음악을 살렸습니다. 소리가 조금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 아이들의 박수와 발구름이 들어왔습니다. 음악은 빈칸을 좋아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마디가 끝날 때쯤 관객석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의 박수는 일정해졌고 저는 그 리듬 위에 안전하게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한 곡을 끝마치자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등줄기로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골똘히 집중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제 삶에서 가장 밝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업 전마다 짧은 연습 목록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1. 이름 따라쓰기. 2. 오늘의 색 찾기. 3. 나에게 말 걸기. 4. 깊은 숨. 아이들은 제 옆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교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을 찾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아이들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후, 민서, 아린. 왼손으로 쓰는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그 삐뚤음 속에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닮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쓸 때면 그 아이의 목소리와 걸음걸이, 웃을 때 올라가는 한쪽 입꼬리까지 함께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의 필터를 한 방향으로 정렬해줬습니다. 어떤 방향이냐고요? 다시. 그리고 조금 더. 한 번은 지우가 수업 도중 귀를 막았습니다. 옆 반에서 큰 소리가 나고 폭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아이들은 놀라 멈춰섰고 저는 지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처럼 해볼래? 그는 고개를 겨우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서 손을 조심스레 떼어주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둘만 듣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지우야, 지금은 선생님 목소리만 듣자. 그는 따라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자 정말로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내려감이 저에게는 계단에서 벽을 짚던 그 순간처럼 소중했습니다. 봄이 오고 제 왼손은 천천히 할 일을 찾아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먼저 달려 손이 꼬이고 아이들 앞에서 멈칫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서 다시는 우리의 가장 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여름의 오후 저는 학교 뒤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떠있는 구름이 금빛 가장자리로 물들어 있었고 매미 소리는 목청껏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처럼 폭신한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고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그 맑음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남아 정갈하게 놓인 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 펜 한 자루,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이 차곡차곡.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우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우가 고른 건데요. 봉투 안에는 작은 파란색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글 쓰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더 많이 쓰라고. 저는 수첩을 꺼내 처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반듯한 줄들이 파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네모 칸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작은 기적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영웅담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손이 느려진 음악 선생님이고 골목 차색을 세고 아이들의 이름을 따랐으며 수업 전에 중얼거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적당히 시끄러운 카페를 좋아하고 정리되지 않은 책상에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며 낯선 이야기를 읽으며 머리가 기분 좋게 어지러워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운동장을 한 바퀴라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합니다. 숨이 조금 차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두드릴 때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길이 미세하게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 길들은 처음엔 모래 같지만 자꾸 밟다 보면 단단해집니다. 여전히 저는 무너집니다. 손이 잠깐 말을 안 들면 멍해지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도윤아.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 줄만 쓰자. 한음만 치자. 숨 한 번만 길게 쉬자. 그 작은 명령은 제 머릿속 수문장에게 든든한 근무표를 내밀어 줍니다. 필요한 것만 들어와.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려. 이쯤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교훈을 제 입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창한 말 대신 제가 매일 쓰는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릿속에는 늘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거기에 다시와 조금 덜을 씁니다. 둘째, 손으로 쓰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삐뚤고 느린 글씨여도 괜찮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도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제 이름,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오늘의 한 문장을 씁니다. 셋째, 혼잣말은 내가 나에게 거는 전화입니다. 받지 않은 전화는 메시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전화를 거십시오. 지금은 여기에. 지금은 한 번 더. 넷째, 숨은 가장 빠른 구조대입니다. 심장이 고장난 시계를 두드리듯 깊은 숨 한 번이면 다시 맞춰집니다. 저는 자주 아주 길게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시끄럽지만 기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소음 속에서 마음의 귀를 세워야 합니다. 카페의 웅성거림, 운동장의 매미소리, 아이들의 킥킥거림 사이로 제 삶을 바꾼 작은 목소리가 늘 흘러들어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기억할지. 그 선택은 생각보다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부탁만 잘하면요.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노트를 펴시고 손으로 한 줄을 써보십시오. 오늘도 다시. 그리고 내일 아침 길을 걷다가 차 한 대의 색을 골라 세워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 수문장이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내가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그리고 조금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훗날 제게 돌아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도 다시 했더니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내일도 기꺼이 제 이름을 삐뚤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쉬며 제 안의 조용한 음악을 천천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다시가 필요한 순간에 서 계신가요? 오늘 밤 저처럼 노트를 펴시고 손으로 한 줄만 써보시겠어요? 오늘도 다시. 그리고 내일 아침 길을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깔 하나를 마음속으로 세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색깔을 보셨는지, 어떤 한 줄을 쓰셨는지, 혹은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혼잣말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지후의 다시오처럼 소중히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이 저에게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작은 기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밤에도 파란 수첩을 펴고 여러분 댓글에서 받은 따뜻함을 한 줄씩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골목의 차들을 세며 생각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작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도 오늘 밤
손으로 한 줄만 써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한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다시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